고전학파와 케인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OX가 아니고 고전학파의 내용인지 케인즈의 내용인지 확인하는 이제 선지로 OX를 대체합니다. 자, 1번에서 5번까지 선지는 2016년도 국회 8급에 나왔던 선지들이에요. 1번, 생산된 것이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수요 부족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자, 이 아이디어는 고전학파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에서 이미 만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요 부족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가격이 조정돼서 이 경제의 균형이 달성이 되죠. 2번, 경제 전체 생산량은 유효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자, 유효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건 이제 케인즈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 OX에 대체되는 개념이죠. 자, 유효 수요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 붙습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3번,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면 총 수요가 감소하여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자, 절약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죠. 절약의 역설이라는 개념은 저축을 증가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축을 증가시키면 경제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인데, 소비가 줄어들면 유효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유효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 경제의 GDP가 줄어들게 됩니다. 케인즈의 견해예요. 따라서 세 번째 케인즈의 견해이고요. 4번,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야말로 정말 고전학파의 견해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5번, 이자율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자, 일반적으로 케인즈의 경제에서 이자율이라는 것이 YR 평면 기준 LM 곡선이 수평이에요. 그리고 명목 이자율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가로축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제에서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고전학파의 경제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라고 하죠. 따라서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이 되려면 케인즈의 견해여야 합니다. 자, 6번과 7번은 2020년도 CPA 기출에 등장했던 선지들인데요. 장기적 경제 성장 문제보다 단기적 경기 불안 문제를 중요시하는 거. 자, 당연하게도 케인즈의 견해가 될 것입니다. 자, 케인즈는 단기적인 경제 불안,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한 지금 상태가 너무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였어요. 유효 수요의 원리로 인해서 단기적 경기 불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7번, 물가는 통화량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통화량과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견해는 고전학파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을 따라갑니다. MV는 PY라고 할 때 M과 P가 안정적으로 또 화폐의 중립성이라고도 하죠.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는 비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비례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8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라고 하면 케인즈의 견해고 0이라고 하면 고전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9번, 노동 공급 곡선은 명목임금의 함수라고 합니다. 명목임금의 함수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우리가 화폐환상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화폐환상이라는 건 노동자들이 공급 곡선을 LW 평면 또는 NW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 임금이 그대로라도 물가가 상승해서 명목 임금이 오르면 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화폐에 대한 환상이 발생하는 케이스. 자, 이를 이제 우리는 케인즈 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케인즈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이 고전학파의 세계에서는 실질 임금의 함수입니다. 10번,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케인즈의 견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이 고전학파의 경제에서는 투자해서 경제의 생산 기술 자체의 능력이 끌어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축이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저축이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1번 위에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 "물가와 통화량의 증가율은 항상 같다." 물가와 통화율의 증가율은 제가 여기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네요. 고전학파의 견해입니다.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성격을 확실히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쪽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이제 나머지 고전 계열들, 나머지 케인즈 계열들의 견해도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의 좀 확실한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